자, 우리 과학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학인지 기술인지 애매모호하고, 이거 역시 조금 짜증이 나는 건 너무 정보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비문학을 뭐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짜증나게 하죠. 코로나보다 더 짜증납니다. 자, 또 하필 또 세균 코로나 반영해서 또 세균 얘기했네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 논리적으로 한번 읽어가 봅시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그럼 이렇게 3개 이상 나오면 또 이들의 차이가 있겠죠. 등이 있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충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순서가 바뀌죠. 그럼 갑자기 이거였으면 우리가 차근차근 이거 순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다시 생명체의 기본 구조로 오네요. 그러면 생명체 기본 구조 말하고 그런 다음에 질병 유발하는 세균 말하고 걔네들의 이렇게 되는지 말해야 되는 이거 앞뒤도 안 맞고 말이죠. 짜증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생명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막이다. 몰라요. 그냥 적는 자가 이기니까. 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충이다. 그럼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지질 이중이다. 모릅니다. 이제 나오네. 세균과 진균은. 그러면 세균, 진균 중에 다시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세균하고 진균은 같은 거야. 같은 범주로 같은 게 아니라 같은 범주로 묶어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왔는데 얘네는 같고 얘는 다른가 봐.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앞에 이거를 줬다는 것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걸 서두에 줬으면 세포막 지질 생각하면서 얘네가 나온다면 세포막을 가지고 얘네를 구분하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글쓰기 모르는 거야. 세균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이런 거 바깥 이제 세포막을 다시 이용한 거예요.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 표면은 그럼 다시 바이러스하고 또 나눠냈네요. 그럼 얘는 아니겠죠. 얘네는 세포벽 세포 얘기했죠. 그럼 세포막의 바깥 세포 모르겠는데 벽이 있고 그럼 바이러스는 아니겠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또 그것도 아니네. 바깥이라고 하면 아니야 되는데 막 대신에 캡시드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바이러스의 세포막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의 세포벽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세포벽은 어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포막 대신 단백질로 이루어진 캡시드다. 아유 참 그리 엉터리네. 이로라는 부르는 단백질로 만들어졌다. 논리 구조가 안 맞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2개와 3개 얘네들은 세포막 바깥의 벽 얘는 바이러스는 이걸로 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은 벽 표면하고 그럼 이것도 벽이라고 합시다. 표면은 벽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예고로 된 바이러스 이건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 바깥에 벽 세포벽이 있다. 이해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이건 뭔 소리야? 그럼 다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 외부가 다시 요걸 받아가지고 이 외부가 바이러스 이 종류에 따라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라는 건 이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다시 캡시드 외부가 지질로 쌓여 있는 피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같이 있겠죠. 한편 다시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시 얘네 들어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 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 얘네들은 저항성이 강하다.
포자를 만든다.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더 강하다. 얘네가 좀 더 세다. 이렇게. 세균 중에서도 또 일부 세균은 전부가 아닌. 자, 다시 한번. 답답하죠? 어쨌든 세포막과 지질이라고 했는데 이중충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지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읽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질로 돼 있다. 그러면 세포막 바깥의 벽,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지질로 돼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얘네는 거의 지질이 없어. 그냥 지질이 아니고 단백질이야. 캡이라는 단백질이야. 근데 그중 일부는 지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걸 피막이라고 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자, 글이 잘 안 써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글을 쓴다면, 이거를 써준 이유는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막인데 지질로 된 애가 있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지질 얘기를 왜 안 했냐고. 그래서 세균과 이건 이거고, 바이러스는 뭐야? 얘가 세포막이 아니라서 캡이라서 단백질이라서 얘는 지질이 없어. 근데 일부 있는 애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단락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뭐 얘기하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 차이를 얘기하겠는데 예측이 안 돼? 그럼 언제나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세요.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하는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다.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글이 갑자기 막박 튀어나와. 야, 이게 궁금한데, 근데 갑자기 뭐 얘기하냐면 항미생, 전염병 예방하는 미생물에 저항하는 화학제를 얘기하네. 아이고 참. 그러면 첫 문장에서 뭔가를, 그러면 이런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해줘야죠. 그게 이거다. 그러면 항미생물 화학제가 얘네들의 성질을 미리 얘네가 재로 주고, 근데 요런 것들, 요런 성질들은 항미생물 화학제로 어떻게 기술, 얘가 어떻게 얘네를 막아내니? 라는 거죠. 초점이 기술, 과학기술. 그럼 얘가 어떻게 막아내는데?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 그러면 핵심이 얘가 어떻게 막아내는 건데, 얘네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구조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 구조를 깨면 돼. 이거 되는 거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까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르다. 야, 공통된 구조를 죽이는 방식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지. 그럼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게, 그러면 구조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6구 이런 글의 구조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그러면 기억, 멸균제는, 그럼 이제 구조가 다르니까 효과도 다르다면 구조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다 지울게요. 근데 여기는 항미생물 화학제야. 중에 다시 종류야. 그러면 얘네 종류에 맞춰서 각각 어떤 세균의 저항성이 제거하는지 어떻게. 그러면 멸균제는 얘는 포자를 비롯한 모든 병원체를 제거해 파괴한다.
니은 감염 방지제는 그러면 포자를 제한 병원체를 살면시키는 화합물로. 그러면 이건 차이점 봐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나온다면 차이점을 봐라. 무조건 둘 이상 나오면 앞에서도 진균, 균, 바이러스 구분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차이가 뭔지가 알아서야 되고, 여기서는 화학제의 차이를 또 알아야 돼. 화학제의 차이가 뭐냐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못 죽여. 얘는 못 죽여. 그래서 감염 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이것들 중에서 니은 중에서 독성이 약한 것,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 한다. 그래서 이 약한 거를 디귿 소독제라 한다. 그럼 얘는 공통점은,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은 포자는 죽이지 못해. 근데 둘의 차이점은 그러면 중독성이 얘가 약하다는 거야. 얘가 강하고. 차이점. 자, 이 세 개가 끝났기 때문에 2단락 끝나고 바로 답 찾으러 갑니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자, 사람의 세포막도 공통점 지질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닿지 않도록.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그럼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비교한 문제 있으면 가봅시다.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물었네요. 적절한 겁니다. 답 먼저 보세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니은과 디귿은. 그런데 이거는 꼭 니은,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모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특히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 봤을 때 우리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서 뭐가 있는 게 있고 지질 구조가 있는 것이 있고 지질 구조가 없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질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뭐다? 살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지질. 얘네들은 지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질을 가지고 지질과 관련돼 있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자,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포자를 제한하는 것을 방역한다. 등등등. 근데 이런 게 특징이 뭐냐면 니은과 디귿은 사람의 피부나 상처에 닿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세포막도 질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니은과 디귿은 지질 성분이 있는 바이러스의 효과와 없는 거의 효과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로 갑니다. 자,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 다시 뭘로 가냐면 글이 자꾸 끊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그럼 세균을 죽이니? 작용 기제. 어떤 방식으로 이 세균들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거니? 작용 기제. 매달락의 첫 문장.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하우는 두 가지.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켜. 어떻게 표면 손상시키는데? 1. 두 번째, 그럼 표면의 반대인 내부. 이거 좀 논리가 맞네. 표면은 외부니까 표면을 죽여, 내부를 죽여. 자, 크게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된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런 단어. 자,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이제 항미생화학제 중에서 알코올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표면부터 자,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얘가 하는 역할 맞네요. 앞에 나왔던 거 지질 없애, 단백질 변형시켜, 세포벽 약화시켜.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언제나 비교 구문하면 꼭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야.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크다. 그러면 얘는 지질을 녹여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지질을 녹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질이 없는 애보다는 지질 피막이 있는 애한테 효과가 크다겠지. 녹여버린 효과니까 지질이 있는 애한테 효과가 크다라는 거지. 앞에서 우리 바이러스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질 피막은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 지질은 표면이잖아. 지금 계속 우리는 정확도 글을 안 썼어. 이제 순서상 좀 표면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논리상 때려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표면, 지질 표면. 자,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만약에 지질이 있는 바이러스라면 뭐만 가지고도 알코올 요거만 가지고도 효과가 있다. 이 지질 표면을 죽이는 거다. 계속 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못 썼습니다. 싶습니다. 지질 피막의 유무에 요거는 지질이 있든 피막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여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그러면 지질이 있을 경우에는 알코올이고 이 둘의 차이점 우리 하이쇼듬이라고 얘는 지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유무 상관없이 효과다. 둘의 차이점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병원성 바이러스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병원성 이럴 경우에는 바로 뭐다? 바이러스의 공통표면. 바이러스는 누구나 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표면이 이거잖아. 캡시드잖아. 그러니까 캡시드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의 아까 앞에 전제 요거 효과가 있고 특히 알코올은 그 중에서 바이러스 중에 캡시드가 아닌 지질이 있는 애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거는 지질 유무 상관없이 다 어쨌든 간에 캡시드라는 걸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바이러스 방역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에서 알코올이 지질을 이 하이쇼듬이라는 애가 지질 유무에 상관없이 캡시드를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이제부터야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표면만으로도 되지만 이제 내부가 나와. 내부는 어떻게
어쨌든 내부까지 오면 둘 다 하면 효과가 높다는 거지. 어떻게 내부는? 알킬 화재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그럼 뭐야? 두 가지네. 다시 알칼 하고 산화제. 앞에서도 여기 살짝 봐봐. 알코올 화합물. 항미생 화학제만으로 의뢰됐는데 얘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근데 그 산화제가 이렇게 한다고 됐고, 여기 산화제 다시 알칼. 두 가지 차이점. 그럼 내부는 알칼과 얘가 어떻게? 자, 알킬과 산화제는 병원체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 공통점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앞에는 외부 표면이니까 뭐야? 표면에 지질이면 지질을 죽여버리면 되고, 표면이 캡시드면 캡시드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표면 구성하는 거 지질과 캡시드. 설명하진 않았지만 앞에서는 내부는 물질 대사 죽이는 거야. 대사 못하게. 자,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 화재. 요 종류, 여기에 속하는 종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알데히드, 그루타이드 알데하이드. 얘가 어떻게 물질대사를 죽이는데, 알킬 화재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형시켜. 이거는 얘가 하는 방법이 알킬 작용기 플러스 얘가 단백질. 얘가 단백질을 결합시키면 이 단백질이 변성돼서 기능 상실. 얘 죽어. 됐죠? how 찾으면 돼. 자,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또 한 가지 방식은 핵산에다가 이게 핵산이 되면 이거는 염기서열이 바뀌어. 염기서열이 개판이 돼. 두 가지 방법. 자, 알킬 작용기가 붙어서 어디에 붙느냐? 단백질에 붙었을 경우와 얘가 어디에 붙느냐? 핵산에 붙는 경우. 두 가지 설명한 거지. 복잡하지? 정리해야 돼. 별로 안 좋아. 계속 여러 가지야 지금. 앞에 세균들의 종류, 다시 여기에 와서 우리 화학제의 종류, 다시 여기 와서 외부와 내부 그 화학제들이 작용하는 방식의 또 두 가지, 또 여기 와서 또 두 개. 짜증나죠. 20개 이러진 않을 겁니다. 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시킨다. 산화제인 하이포삼 효등. 이제 나올 차례가 얘. 아까 나온 하이 어쩌구 효등. 얘는 산화제에 속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내부 물질 대사를 죽이는데? 이렇게. 산화제 이거는 병원체 내에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 그럼 얘는 불특정 단백질을 산화시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효소들의 기능을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내부, 외부. 내부에서는 알칼과 산화제, 여기 how, 여기. 그러면 다시 외부에서의 how는 크게 여기 외부에서의 how는 뭐가 있었죠? 알코올 화합물 요거밖에 없었나요? 알코올 화합물하고 산화제, 하이쇼등 두 가지였죠. 여기도. 자, 아주 쓸데기 없이 지금 정보 구조만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글을 못 썼지만 앞에는 균들의 병원 균들의 종류니까 이들의 차이를 인식해야 되고, 이들의 균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지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이렇게
얘는 지질이 없는 대신 펩시든가 뭐 펩시콜라로 갑시다. 이 차이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이거를 전제로 다시 화학제 색의 차이점 했어야 되고요. 다시 이 화학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외부작용, 내부작용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됩니다. 외부작용은 다시 지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뭐 펩시, 다시 또 내부 산화제랑 등등. 복잡하죠. 안 좋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이 병원성 세균을 어떤 작용 기제로 화학제가 얘네들을 제거하는지가 나왔지만 세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안 나왔죠. 답은 1번.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바이러스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이러스와 세균, 아까 지질이 있는 것과 펩시드.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 알코올 같은 등등등, 그리고 하이쇼듬 어쩌고저쩌고, 병원성 바이러스 예방, 하이 어쩌고저쩌고.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한 광범위한 상용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공통 구조를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하이폼, 얘는 산화제죠.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 이건 아니라, 내부도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바이러스의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아까 말한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이 아니고 내부, 외부에서는 펩시드. 자, 보세요. 그냥 별거 아니죠? 여기 왔을 때 내부로 침투하는 거죠. 내부로 침투했을 때 산화제인 하이에, 얘는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거죠. 내부 있을 때. 외부의 산화제로 있을 때 외부도 활용하죠. 다른 산화제가 널리 사용되는데 공통적인 표면 구조인 캡이구나. 펩시를 손상시키는 거고, 외부일 때는 펩시. 왜? 외부가 표면이 지질이냐 펩시드냐. 근데 뭐 바이러스는 다 캡시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죽이는 게 요거 하이쇼듬이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뭐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방역 효과가 있다. 그렇죠? 얘는 지질 피막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얘 지질 피막을 녹이는 겁니다.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왜? 진균은 다른 것보다 포자가 저항성이 강하다. 다른 병원균보다. 알킬은 병원체 내에 핵산의 염기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핵산과도 결합하죠. 그럴 때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겠죠.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다양하지만 공통이 있으니까 됐죠. 자, 풀었죠? 자, 37번 틀린 문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A는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그럼 A는 알코올. 알코올 얘는 아까 지질이 있는 애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그죠?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A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다. 그럼 B는, 얘는 지질에 강한데 B는 그러면 지질에 약하게만 만들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그러면 여기에서 C를 얹었는데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뭐다?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거를 강화시킨 게 C다. 그러면 얘는 이것만 강화된 거니까 얘는 뭐에도 있는 거예요? 지질도 강화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그럼 여기에 논리적으로 오세요. 그러면 D라는 것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켜 그럼 여기는 캡시드도 강하고 여기는 지질 녹이는 기능이 약한 것이 같은 거로 와야죠. 요거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것만 드린다고 한다면 요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게 강한 거죠. 산화시키는 게 이게 A, B, C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속에는 여긴 알코올은 지질이 있을 때 강화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도 뭐도 있습니까? 캡시드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 그분 중에서 A 부분에서 이거를 강화시켰단 말은 이거는 약했었는데 이걸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내렸다. 이걸 내렸다. 그러면 캡시드도 일단은 내렸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봐드는 거죠. 그대로. 약간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4개의 구조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걸 묻는 거예요. 추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된 방역 효과는 작고 그렇겠죠. 지질 효과가 낮으니까 이건 큰 거니까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왜냐하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 지질 인체도 지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질이 손상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도 지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세다면 그러면 인체는 이거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질을 얘는 파괴하는 기능이 세잖아요. 알코올은. 그러니까 지질 기능이 파괴하는 게 세니까 얘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지질도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B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지. 얘는 지질 효과가 높은 거고 작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지질 효과가 작으니까 인간의 지질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안정한 거지. 이거는 인간한테는 안정한 거죠. 안정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인간의 안전성은 낮은 거죠.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C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죠. 왜? 캡시드 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이거는 캡시드. 여기는 피막이 없는 애들. 에게 효과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높죠? C는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인체의 안전성은 같다는 말은 둘 다 이건 그대로 여전히 높은 거니까요. 자,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C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으려면은 얘는 지질이 약하고 얘는 지질이 더 높죠.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가 아니겠죠. 얘가 크니까 얘는 안전성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얘는 안전성이 더 높은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D는 지질 피막이 없는 캡틴이 높였으니까 A에 비해서 A보다 높으니까 이거 된 거죠.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더 높다. D는 지질이 낮아진 거죠. 여기서부터 뽑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거죠. 논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좋은 문제예요.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D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거 캡이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높죠.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둘은 둘 다 낮으니까 같은 거죠. 답이 3번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 지문까지도 다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법 지문은 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될 때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이번 비문학은 너무나 정보가 많고 갈래가 많아서 누가 정리하는 습관을 평소에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